11차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객 특선 요인 중에 나라라는 거주 국가라는 변수를 선정을 해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모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관광객 특성 요인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정 요인이 관광 이용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효과, 그리고 이 정량적인 효과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정성적인 어떤 그 심리적인 2차적인 중장적인 관점에서의 성과까지 이어진다는 이런 일련의 인과 모형이 있는데, 요들 관계를 성별에 따라 이 결정 요인과 이용도의 관계, 또 이용도와 만족도의 관계가 이런 성별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관광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프로필 정보, 이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는 국가에 따라서 생활 양식이라든가 소비 수준이라든가 정치적인 이해도라든가 지정학적인 위치가 상당히 좀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객의 특성 요인 중에 거주 국가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서요. 여러 가지 요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이용도에 미치는, 그리고 만족도에 어떻게 또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세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다루긴 좀 범위가 상당하니까 거주 국가에 따라서 이 동반자 형태, 이 나라별로 혼자 오는 고객이 많은지, 아니면 가족 친지하고 오는 비중이 많은지, 아니면 국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타입으로 이렇게 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 만족 활동을 한번 알아보죠. 국가별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선호하는 이 액티비티의 호불호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국가별로 어떠한 한국에 있는 상품 서비스 이용 가능한 액티비티 중에서 어떤 거를 좀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독립 변수도 국가니까요. 범주 데이터고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뭐 이렇게 동반자 형태도 혼자 오느냐, 가족들하고 오느냐, 친구랑 오느냐 역시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만족 활동도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서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 교차 분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요 F2라는 좀 로 데이터가 많이 있는 요 데이터를 로딩을 좀 해서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 지금 초점이 되는 독립 변수가 영향 변수가 요 국가, 내셔널의 약자인 NAT 변수고요. 이거에 따라 동반자 유형이 국가별로 어떻게 오는지, 단체 여행객이 많은지, 혼자 오는 게 많은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국내 와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텐데 어떠한 액티비티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지 저희가 한번 선호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모델에 맞춰서 저희가 개별 변수별로 기술 통계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리코딩 한다거나 또 요대로 분석 그런 관계 속에 저희가 교차 분석을 한다거나 요약 집계하는 그런 모델의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도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립 변수인 거주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myDallatNet 13,000여 개 이렇게 있고, 실제 그 테이블 함수로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1, 2, 3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건 이제 투어 타입에 대한 좀 캡처 이미지니까요. 요건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요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19개의 지금 국가가 이런 이름으로 현재 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1번을 일본, 2번을 중국, 이런 레이블을 붙이는 것도 하나 요령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하고 관련성이 많은 이런 좀 비중 있는 국가 위주로 앞쪽에 둬야 분석 결과도 그 순서에 입각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그 내셔널 변수에 있었던 요 1번부터 19번의 이런 숫자들을 요 문자 데이터로 리코딩을
플레이할 패키지에 있는 요 맵 밸류라는 기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변환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빈도 분석을 한번 한 거죠. 예, 그래서 national 언더바 c라고 해서 문자로 바꿔준 그 값을 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테이블 함수에 넣어서 빈도를 좀 카운팅해서 일단 출력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소티 함수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죠. 그래서 이 빈도수별로 내림차순을 했더니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월등하게 아무래도 인구수도 많고 지정학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한국에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여전히 일본,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한국을 오는 것 같습니다. 대만, 홍콩.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지정학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좀 국가 위주로 이렇게 오는 걸로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340명 정도는 거주 자기 원나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 통계 분석 전용 함수가 있어요. 특히 범주 데이터를 다룰 때 저희가 빈도 따로 구하고 또 빈도를 비율로 바꾸고 비율을 또 백분율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좀 불편하시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이블리 함수라든가 탭1이라는 요 함수 같은 거 우리가 이전 차시에서 관련 패키지를 인스톨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을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요 탭1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그림까지 같이 그려주기 때문에 한 방에 이 국가별 패턴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양적인 면에서 중국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일단 시사점이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국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이 동반자 형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속 변수죠. 국가별로 동반자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그 개별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볼 텐데 멤버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멤버들과 같이 한국을 오는지 테이블 함수를 일단은 가볍게 봤는데 1번부터 5번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5번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고요. 1번이 월등하고 2번하고 3번이 이런 순서대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 조작 측정이 코딩북을 보고 번호에 맞는 레이블을 이렇게 리코드 베어리어블로 이렇게 매칭해서 부여를 했습니다. 역시 빈도 분석을 좀 했는데요. 혼자 오는 경우가 제일 많네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1만 3천여 명 중에서 한 35% 정도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고 혼자 오는 고객이 제일 많고요. 가족 친지들, 친구와 그다음에 직장하고도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혼자 오는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로 우리가 좀 집중력 있게 그들이 좀 편하게 만족할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일단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속 변수인 만족 활동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액트에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활동이 뭐 이런 숫자로 되어 있는데 1번이 지금 제일 비중이 좀 높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리코딩을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인데요. 뭐 이런 코드들 여러 차례 우리가 계속 그동안 배웠던 열차식까지 배웠던 거를 계속 저희가 끄집어내 가지고요. 문제 상황하고 접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위주로 11차시, 12차시, 13차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을 좀 리코드 베어리어블로 인해서 진행을 합니다. 프롬에 들어있는 숫자 23개와 to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문자 레이블을 그대로 첫 번째 1번은 쇼핑, 23번은 기타 이렇게 매칭해서 best act 언더바 c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바꾼 이런 지금 데이터 변수를 하나 추가적으로 생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예전처럼 저희가 테이블 함수에 넣어서 소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도 봤고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 구한 내용을 이렇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그쵸? 저희가 프로프 테이블에 좀 넣어가지고 또 소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두 개의 요소를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도는 빈도대로 비율은 비율대로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죠. 특히 또 비율 같은 경우는 백분율로 이렇게 환원하기 위해서 100을 곱하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테이블 같은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이제 봤었는데 이제 요 제니터 패키지의 테이블리라는 요 기능 함수 그리고 epi 디스플레이 패키지의 탭 1이라는 패키지를 쓰시면은 이런 작업을 일사천리로 쉽게 원하는 작업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서는 패키지가 13,00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위 분석 태스크를 잘 지원하고 가볍게 손쉽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석 패키지와 기능 함수 위주로 이렇게 마스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팅한 결과 쇼핑이 1등입니다. 25%의 고객이 10명 중에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는 4분의 1 정도는 쇼핑이 제일 좋았다. 그 다음에 먹거리라든가 한국의 이런 자연경관 또 더불어서 그 자연경관 사이사이에 있는 어떠한 고궁, 역사 유적지 이런 곳에 대한 상대적인 그 비중이 10% 이상이라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어떤 점이 이렇게 잘 어필하고 있는지를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나머지 요소들에도 조금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요. 요 이제 만족도 수준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내셔널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이 국가가 두 가지 지금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모델링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반자 유형. 아마 나라별로 이 여행을 즐기고 이 여행을 다니는 이런 문화 패턴이 좀 다르고요. 또 자주 여행을 다니냐, 소비 수준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동반자 유형이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의 관계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 국가에 따라 과연 이 구성 형태가 다른지 안 다른지를 한번 보고요. 다르면 다른 대로, 또 다르지 않으면 아는 대로 저희가 업무에 잘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려면 거주 국가도 범주 데이터고요. 동반자 구성 형태도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되죠. 아래쪽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교차 분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괄호 안에 독립변수, 콤마, 종속변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데이터의 그 레이블 괄호하고 세로 쪽에 이런 변수명이 좀 나와서 어떠한 변수에서 이 범주 데이터를 갖고 왔는지를 좀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교차표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 게 지금 요겁니다. 그리고 소팅을 했죠. 프리퀀시로 소팅을 해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타입이 제일 비중 있게 빈도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국가가 뭐 20몇 개가 있고 액티비티도 20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 R 콘솔 창에 상당히 기다랗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대로 저희가 아마 내용을 보시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가볍게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좀 헤드 테일로 잘라서 일단은 좀 확인을 했고요. 요게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한번 좀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셔널하고 멤버 변수 간의 교차 분석한 그 내용이라고 해서 내셔널 언더바 멤버라는 객체명이 있죠. 그래서 그 객체명을 만들었고요. 요 원래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를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써서 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 여기 이제 나라별로 우리가 이 멤버 패턴이 다른지 안 다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라별로 정리를 먼저 하자. 그래서 이 주어진 그 교차 테이블에 내셔널별로 좀 그룹핑을 해달라. 그래서 메모리상에 이 국가별로 일단 정리가 좀 묶여지게 될 거고요. 그 국가 안에서 어레인지 정렬을 좀 하고 싶다 이거죠. 국가명으로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빈도수대로 거꾸로 빈도수는 내림차순 내셔널 이쪽에도 아마 DESC라는 그 함수 안에 NAT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요 국가명도 이제 한글로 만들었기 때문에 홍콩이 제일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티블 형태로 이렇게 로딩했기 때문에 티블 객체는 출력을 하면 데이터가 10개 정도밖에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 더 많이 출력하고 싶으시면은
프린트 하실 때 요 N이라는 넘버, 레코드의 개수를 필요한 만큼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율 같은 것도 한번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빈도 분석한 내용을 이대로 저희가 내셔널 언더바 멤버 언더바 프리큐라고 저장했기 때문에 그 빈도 테이블을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넣어가지고요. 뮤테이트, 이것도 디플레이알 패키지에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드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식으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국가구 동반자 유형 그 빈도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 빈도수 얘를 가리킵니다. 걔를 가지고 국가별로 요걸 이렇게 이제 다 더해서 국가 단위로 이렇게 비율 같은 걸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 경우에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량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빈도수를 비교할 때 뭐가 큰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나라 안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국가별로 비교할 때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비율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파이프 연산자 태워서 다시 일단 요 빈도 테이블을 다시 국가별로 그룹핑하고 요거별로 내림차순에서 역시 100개까지 출력을 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가별로 그룹핑이 이렇게 돼 있죠. 국가별로 그룹핑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관심 있어하는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빈도수가 있고 빈도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거예요. 국가 안에서. 그래서 그룹 바이가 필요한 거고 또 뮤테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 빈도를 다 더한 다음에 100으로 했을 때 각각이 몇 프로냐. 그래서 대만인 경우는 가족 친지랑 오는 경우가 제일 비중이 많다. 32%. 친구 연인이나 혼자는 오히려 적죠. 하지만 독일 관광객 같은 경우 혼자 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친구하고 연인하고 오는 경우가 더 비중이 크죠. 혼자서도 많이 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혼자 오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고 친구하고 연인이 그 다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혼자 오는 비중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나라별로 가족 친지하고 먼저 오는 비중도 많고 그래서 국가별로 이 방문객이 결정되는 멤버의 어떤 구성 형태는 차이가 있다는 걸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타입의 고객들이 많이 오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비행기 편이라든가 어떤 패키지 상품을 개발할 때 혼자 오는 고객이 많은 쪽, 많은 나라, 친구하고 오는 쪽이 많은 나라, 그들이 올 때도 같이 이동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같이 볼거리를 보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같이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직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빈도 테이블, 교차 분석 테이블을요, 이렇게 ggplot2 패키지를 써서 이쁘장하게 이렇게 리포팅을 하시면 한눈에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인사이트를 제대로 잘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빈도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일단 중국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막대 그래프 안에 있는 색깔을 보지 마시고요. 막대 그래프의 일단 길이, 이걸 보면 중국 관광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다. 2순위가 일본이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3순위가 미국이나 대만, 홍콩. 아마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국제역학 관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들 나라 안에서 이 동반 형태별로 막대 그래프를 좀 나눠서 가진 거죠. 그래서 뭐 색깔별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혼자 오는 비중, 보라색이 많기 때문에 혼자 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자주색이 많기 때문에 가족하고 친지하고 오는 비중이 많다는 걸 우리가 숫자를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유념해서 읽지 않더라도 시각화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빈도, 교차 빈도 그래프는 언제든지 저희가 이 막대 그래프를 다 100%로 이렇게 맞춰서 그 안에서 어떤 비중인지를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율로 전환을 해서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자주세, 가족 친지, 호주는 혼자 오는 비중이 많죠. 또 전체 나라별로 혼자 오는 비중이 많은 나라가 있고 또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하고 오는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직장 동료가 이제 그 다음 순서인 걸로 사순이고요. 친구 연인하고도 많이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빈도 그래프, 비율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해 보셔야 되고요. 잠깐 코드를 보시면 지지플로2라는 시각화 패키지 그리고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멀티 캔버스를 만들어주는 패키지 그리고 스케일스라는 패키지는요. 이 빈도 그래프를 비율로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국가하고 이 동반자 형태 요거를 지금 빈도 분석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그 중에 국가 데이터를 X축, Y축에는 빈도수, 국가별로 누가 많이 왔나 일단 보여주고 나서 그 막대 그래프 안에 동반자 유형을 가지고 한번 뿌려달라 이렇게 예측한 겁니다. 그걸 채워달라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막대 그래프로 좀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여기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해당하는 테이블에 숫자가 있죠. 그 숫자를 읽어다가 저희가 출력을 하는 거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요 레전드가 이쪽에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 두 번째 그래프에 있기 때문에 출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 막대 그래프가 세로 방향으로 있는데 코디네이션 플립이라고 해서 가로 방향으로 눕힌 거죠. 왜냐하면 요 X축에 원래 이 X축에 있어야 되는 국가명이 나라가 너무 많고 길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럴 땐 막대 그래프를 가로 방향으로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바꾸는 P2 그래프는요. 요걸 쓴 겁니다. 여기 스케일 옵션을 좀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컨티뉴어스하게 길이를 좀 비율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좀 보죠. 거주 국가에 따라서 과연 국가별로 만족하는 액티비티가 다르냐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게 비중이 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두 변수 간의 교차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테이블 함수로 교차 분석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 이 코드는 제가 이제 좁은 영역에 코드를 좀 작성하려다 보니까 코드 작성할 때 우리가 들여쓰기라고 하죠. 엔터키를 누르면 그 다음 줄로 이렇게 좀 착착착착 R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R 스튜디오에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역시 중국인들이 쇼핑을 이용하는 게 제일 비중이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나 이제 나라도 많고 또 액티비티도 많기 때문에 상위 3개씩만 좀 조회해 보면 국가별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디플레이얼 패키지에 탑 언더바 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좀 적용해서 보시면 숫자를 쓰시면 그 세 가지만 좀 추출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교차 테이블로 본 건데 대만은 쇼핑, 그다음에 먹거리, 식도락이고요. 독일은 특이하게 업무 수행이 제일 비중이 높네요. 러시아도 쇼핑, 미국은 쇼핑보다도 이렇게 역사 유적지 방문하는 쪽, 영국도 역사 유적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문화를 조금 사랑하는 나라 상대적으로 소비성이 좀 이제 좀 선진국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소비성을 좀 많이 가진 나라들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먹거리 여행이 상대적으로 반응이 되게 좋았다.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물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음식에 대한 이런 이제 선호도가 또 비중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고요. 중국인들은 역시 싹쓸이 쇼핑 이쪽이 월등하네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관광객이 와서 우선순위를 두는 액티비티가 좀 다르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또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가별로 액티비티들을 베스트 액티비티 상위 3개라든가 5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왜냐면 이 액티비티가 20몇 개고 국가도 20몇 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각화로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림 자체가 해석하기가 어렵죠. 교차 테이블도 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3개씩만 추출을 해가지고 비교해 본 겁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쇼핑, 밤색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식도락 이렇게 이 비율면에서 보면 국가별로 쇼핑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리고 또 고궁에 대한 나라에 따라서 이 역사라든가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식도락 그 다음 순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국가별로 그쪽에 좀 상품 기획을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좀 참고하면 아주 타겟팅된 그런 상품 기획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기본 어떤 관광객 프로필 정보가 여러 가지 어떠한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